오늘은 러시아 단어 비이치가 품은 실존의 무게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 하나가 러시아 문학 전체를 설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매우 심오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언어는 안타깝게도 일상이 지닌 실존의 무게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어의 일상이나 영어의 에브리데이 라이프는 그저 평범한 나날을 뜻하지만 러시아 단어 비이치는 다릅니다. 이 단어 속에 새겨진 무거운 긴장감, 즉 반복되는 삶이 인간을 어떻게 짓누르는가 하는 실존적 무게를 온전히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언어의 뿌리를 추적해보면 흥미롭게도 형이상학적 존재와 물질적 일상이 하나에 있음에서 출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 유럽어족의 공통 어근인 부흐, 즉 있음에서 파생된 두 가지 개념이 바로 비치에와 비이치입니다. 비치에는 하이데거의 존재나 헤겔의 절대정신과 같은 높은 차원의 형이상학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반면 비이치는 식사, 청소, 수면, 잡무 등 피할 수 없이 반복되는 지루한 삶의 굴레, 즉 물질적 일상 구조를 지칭합니다. 19세기 러시아 지식인들에게 일상, 즉 비이치는 영혼을 좀먹고 인간을 정체시키는 늪과 같았습니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에서 안나가 진정으로 탈출하려 했던 적은 바로 상류 사회의 권태롭고 반복적인 삶의 형식이었습니다. 체오프의 세 자매에서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일상의 견고한 벽이 모스크바로 향하는 꿈을 좌절시키는 무형의 힘으로 작용했죠. 고리키는 비이치를 빠져나올 수 없는 늪처럼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것, 사회의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 전통의 특이점은 철학자 하이데거의 일상성과 비교할 때 더욱 선명해집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독일의 일상성, 알테글리히카이트는 인간이 세상 속에 던져진 근본 상태로 중립적인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일상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본래적 실존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였죠. 하지만 19세기 러시아 전통의 비이치는 영혼을 타락시키고 진정한 삶을 방해하는 물질적 굴레였습니다. 이는 반드시 극복하거나 탈출해야만 하는 부정적인 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바흐친에 이르러 비이치에 대한 시선은 역전됩니다. 비천하고 하찮게 여겨졌던 일상이 오히려 의식이 투쟁하는 가장 역동적인 대화의 무대가 된다고 보았죠. 바흐친의 크로노토프 개념은 시간과 공간이 결합된 삶의 형식을 의미하는데요. 비이치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이 형성되고 교환되는 존재론적 헌장으로 격상됩니다. 이웃과의 다툼, 부엌의 잡담, 시장판의 흥정과 같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의식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서는 이 짓누르는 일상, 비이치가 한계 상황을 터뜨리는 실존적 뇌관으로 작용합니다. 가난, 하숙집 생활, 질병과 같은 일상의 압력이 극한에 달했을 때 카를 야스퍼스가 말하는 한계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죄와 벌의 라스콜리니코프가 저지른 살인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의 압력이 강제한 내가 과연 비범한 인간인가 하는 실존적 물음에 답하려는 폭발적인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소련 시대에 이르러 비이치는 거대한 이데올로기와 날것의 현실이 충돌하는 전장이 됩니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일상, 즉 규율과 건강함을 설계하려 했고 레닌과 트로츠키는 구일상 타파와 여성 해방을 목표로 삼았죠. 하지만 공동 아파트인 꼬문알가의 잡동사니와 같은 현실은 일리아 카바코프가 폭로했듯 이데올로기적 허구와 날것의 현실 간의 거대한 간극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번역할 수 없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언어의 차이가 아니라 러시아인들이 겪었던 짓눌린 역사적 경험 때문입니다. 에밀 시오라는 러시아인은 철학을 삶으로 산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주거와 배급 경제, 반복되는 혁명과 전쟁, 그리고 수백 년간 지속된 농노제와 같은 혹독한 역사 속에서 비이치는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생존 투쟁으로서의 일상이 되었던 것이죠.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이듯 비이치는 러시아인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근간이었습니다. 러시아 사상사 속에서 비이치를 향한 시선은 단순한 도피에서 실존적 초월로 끊임없이 진화해왔습니다. 19세기 톨스토이와 체오프에게 비이치는 영혼의 늪이었고 탈출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20세기 초 소련 이데올로기에게는 개조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바흐친에게 비이치는 대화의 무대가 되었고 교환을 통해 의미가 생성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에게는 실존적 용광로, 즉 초월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이제 2026년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한국인들에게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역시 각자의 무거운 비이치에 갇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통근, 무한한 SNS 스크롤, 끊임없는 야근과 번아웃은 진짜 삶이 다른 곳에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갈증을 안겨줍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한국판 비이치입니다.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마모시키는 일상의 압력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일상에서 도망칠 것입니까? 아니면 그 무게의 한가운데서 진짜 자신과 마주할 것입니까? 진짜 삶은 일상 밖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스토옙스키와 바흐친이 증명했듯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우리를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그 평범함, 바로 비이치 속을 관통할 때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일상이라는 가장 깊은 심연. 도스토옙스키의 인물들이 하숙집 방구석에서 신과 자유의지를 논쟁했듯 우리도 각자의 비이치 속에서 이미 철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이치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어쩌면 우리 자신과 삶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